날씨인데 그래서 오늘 날씨도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시기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두 가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느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나라고 했을 때 지금 나가 도대체 누구냐? 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올린 건, 작은 내가 살아서 큰 내가 죽는다면, 그러니까 작은 나하고 작은 나하고 큰 나가 있는데, 작은 내가 죽어서 큰 내가 산다면, 아니 작은 내가 살아서 큰 나가 죽는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작은 나가 죽어서 죽고 큰 나가 산다면 죽어도 죽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관련된 말이,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다. 맞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숨쉬고 밥 먹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판단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습니다. 또 그죠? 그렇죠. 예? 있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심한수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분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 예? 그랬을 때 이 위에 나하고 밑에 나가 같냐 틀리냐라는 거죠. 주체가 딱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껍데기 이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소화죠, 소화. 말하자면 이 소화. 근데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 이 나는 현재 이 나가 아니고 원래 나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는 대하가 되는 거죠. 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는 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고 하는 이 나, 그것이 나다 그 말이죠. 그게 나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나가 아니고 원래 나가 진짜 나다. 그래서 요 나라는 것은, 나는 나라는 거는 요 대하가 나다. 대하가 나다. 그런 얘기죠. 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공부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종교와 수련 단체에서 이거를 간과를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어떤 수련이나 단체나 종교나는 다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원래의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나가 원래의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는 어디에 있던 나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하늘, 그 다음에 공이라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나가 바로 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원래 나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기 때문에 그 나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나기 때문에 그 무극이나 삼일신고에 말하는 하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그 도의 세계에 가지 않으면은 나를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무극, 그 하늘, 그 다음에 공, 도로 가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런 얘기다. 우리 공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공부가 된다면은 아무 공부가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봉화 변영석 선양의 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 천지라는 것은 우주죠. 우주. 하늘과 땅이라는 건 우주인데 그 하늘과 땅에서 중심, 내가 중심이다 그런 얘기. 내가 중심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천지의 중심, 내가 천지의 중심이다. 예수나 석가나 또 뭐 공자나 무슨 어떤 성인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 내가 원래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중심의 체를 가지고 무의와 이게 가는 것은 그냥 그 무극 원기를 쌓아놓기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불선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봉우 권태훈 할아버지가 어제 이제 제가 그 대장부 저기를 올렸잖아요. 대장부 맹자가 말한 대장부가 뭔가를 올렸었는데 봉우 권태훈 할아버지가 통일이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만세 대장부가 나오는 시기를 출연을 하는 시기가 말씀을 하셨어요. 봉우 선생 그 어록을 보면 속히 와라 만세 대장부요. 그래서 빨리 통일도 시키고 옛 단군 시대처럼 그런 태평성대를 빨리 이렇게 달라는 사람 그런 염원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록에 보면 그 봉우 선생님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봤다. 그 살아 있을 때 지금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20, 30대로 보이는데 앉아서 정말 공부하는 모습이 보인다. 누군지는 알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그로부터 이제 한 30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에 그 누군가는 지금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게 만세 대장부죠. 근데 그 대장부라는 건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이제 맹자 얘기지만 그 대장부를 인용을 해서 정말 그 대장부 중에서도 정말 으뜸가는 대장부를 만세 대장부라고 봉우 권태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김준범 국장님 만세 대장부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세 대장부? 민정암 선생께서도 봉우 할아버지 연정원에서 해서 직접 수련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부라는 건 정말 큰 도를 행하는
천지를 집을 삼고 천지를 집을 삼고 도를 행하는 사람이 큰 도를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그리고 뭐 부귀한다고 그 뜻을 어지럽히거나 빈천하다고 생각을 바꾸거나 또 어떤 다른 권세나 무력에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끝끝내 자기 중심을 짓고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홀로이 도를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대장부가 만세 대장부가 지금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장부 만세 대장부가 되시라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풍류도 수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옵니다.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러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것이 우리 그 속담으로 전해져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것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양자역학적으로 또 도학적으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도대체 우리가 호랑이 얘기를 하면 호랑이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호랑이가 오는 것을 여기 사람들이 아는 경우. 그죠?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호랑이가 온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가 아니면 다가 호랑이가 온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호랑이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호랑이가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듣고 오는 경우. 그것을 감지하고 오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랑이가 오는 것을 알고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호랑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오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맞다 그러네요. 두 가지가 다 맞다. 두 가지가 다 맞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거만 있냐?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호랑이, 이게 인간이 아는 거고. 두 번째 호랑이가 아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호랑이 이야기를 해도 호랑이가 안 옵니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호랑이가 안 와. 호랑이가 안 와. 호랑이가 안 와. 호랑이가 안 온다 이거죠. 이것은 안 와. 근데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호랑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데 호랑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데 호랑이가 와요. 호랑이가 온다. 또 호랑이가 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더라 그런 얘기죠. 양자역학의 원리더라. 슈레딩거의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그 고양이가 죽어 있는 고양이냐 살아 있는 고양이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일반적으로는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살은 것이지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었을 때 호랑이가 내가 죽었다고 관찰해서 느끼면 호랑이는 죽어 있는 거고, 살아 있다고 느끼면 그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희한한 것이네. 그 희한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확률로 일어난다. 확률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이 호랑이 이야기할 때 호랑이가 오는 경우의 확률, 호랑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호랑이가 오는 경우의 확률,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호랑이가 뭐 오는 경우 안 오는 경우, 이런 그 확률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은 확률의 얘기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양자 역학을 부정을 한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5면 5, X면 X,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죽어있으면 죽었고 1 더하기 1은 2가 될 뿐이지, 어떻게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관찰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뀌기도 하고 결정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부정을 했죠. 그러나 양자역학 분명히 이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이제 우리 그 공부에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밖에 이쁜 아가씨가 저처럼 이렇게 빨간 옷 상하이를 입고 양산을 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보여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간다는 걸 저한테 뭐 텔레파시를 보내서 알았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네? 어떤 게 볼까요? 이게 호랑이 얘기고 똑같은 거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동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성이다, 그런 얘기. 동시성. 그래서 인간이 호랑이를 얘기를 할 때는 인간도 알고 호랑이도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알고 있는, 동시다.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는 순간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관찰하는 순간 수많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엄치 체하돌에 홈리함리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열석자 엄치 체하돌에 홈리함리아를 하는데, 이 열석자 말이 호랑이도 지말하면 오니까, 호랑이도 지말하면 같은 공명을 이루는 거잖아. 동시로 공명을 이뤄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내가 어아움치 치아돌의 홈리함리아 열석자를 말을 할 때 그것이 똑같은 진동의 주파수를 가진 어딘가에 공간이 있어서 그 기운이 응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이 일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게 공부가 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차게 되면, 자, 우리 차력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 선생님, 소뚜껑이 솥 안으로 들어간다면 믿으시겠어요? 들어갈 수 있다면? 소뚜껑이 솥 안으로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 사례를 또 본 적이 있고, 말이 안 돼. 우리 일반 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들어가기도 해요. 이 병막에 실험이 있잖아요. 여기 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계란을 이렇게 올려놨어. 계란.
이 계란이 주둥이보다 크죠? 분명히 큽니다. 그러면 이 계란이 이 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계란이 주둥이보다 큰데. 그런데 이 계란이 이 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거는 그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자연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뽕 하고 들어가 버린다. 계란이 뽕 하고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안에 넣으면 이 압력이 다 그 세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압이 그 세지고 일반 산소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 압력이 강하니까 이게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빨아들여 버려요. 그 계란을.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계란이. 인터넷 예를 들어서 검색으로 계란을 병 속에 넣는 방법.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자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주문 수련, 소리 수련을 하는 것은 그 주문이 가지고 있는 진동 주파수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기운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 문 밖에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부르려면은 내가 어머니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어머니 한다든가 가까이 있으면 이수근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멀리 있으면 이 교수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가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한 말이 들으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데 지치아돌의 흠냐함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또 그 소아님 그 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걸로 해서 같은 공명의 그 기운이 무국 원기가 우주도 창조되기 이전에 그 기운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니까 그 기운을 우리 그 단전에 채워넣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호랑이도 오는데 그것이라고 안 오겠습니까? 우리 말이 참 뉘앙스가 그런 거죠. 호랑이도 오는데 이게 그 같은 말 호랑이도 오는데 제 말은 온다가 이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조조를 말하면 조조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조를 말하면 조조가 온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악마를 말하면 악마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2차 대전이 미국이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승리한다 그렇게 그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을 때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이제 풍류도 수련이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의 가장 기본 요체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무극원기 엄치 치아돌의 흠리합리하라는 10석자 글자를 내가 소리를 내므로써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소리를 내므로써 그 어딘가에 있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므로써 그 오는 무극원기를 내 그 배꼽을 통해서 아랫배 하단전에 쌓는다. 저장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랫배가 불러지고 따뜻해지면 입안에 단침이 고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지만 느끼신 분이 우리 김전부왕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수동 교수님이 첫날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아랫배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런 수련이 어떤 수련에 가서 그런 것이 없다. 아랫배가 불러지면서 따뜻해지면 입안의 단침이고
입안에 단침이 고이는 거를 그 어떤 그 수련 단체에서는 이게 옥침 뭐 해서 이게 그 하늘이 주는 천정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신비의 명약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입안에 침을 그 단침이 나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삼키는 연습을 하고 그래요. 그걸 그 오랫동안 하면은 정말로 피부가 고와지고 젊어진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증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군데에서 바람이 나온다. 6군데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손바닥 요 노궁혈이죠. 여기 요 노궁혈. 그러니까 맨 그 손바닥 정중앙 이렇게 보면은 이거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찔러 보면 거기가 노궁혈 자리입니다. 노궁혈 자리인데 이 노궁혈이 이 우리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발바닥 정중앙. 발바닥 정중앙은 용천이라고 용천. 이 용자가 맞나? 용서술용. 네? 이렇게 힘력자. 힘력자? 요거요? 네. 아 요거. 자, 이 용천, 이 용천. 이게 그 물이 이 샘소설 이렇게 그 산에 가면은 깊은 산 속에 가면 이 약수라든가 생수가 나오는 물이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밑에 모래나 이런 데서 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퐁 나오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바로 물 샘소설 용자거든요. 물이 이렇게 퐁 이렇게 솟는다. 그래서 이게 그 용천이라고 한 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바람이 날 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발바닥 정중앙에서 이렇게 저런 것처럼 퐁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천이라고 그랬구나. 그 발바닥이 그 정중앙. 근데 이거는 발바닥 정중앙의 용천혈은 신장하고 우리 콩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것은 생식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혼례를 치르고 나서 남자들 거꾸로 매달아 갖고 이 나무 막대기로 그 발바닥을 두드려 팼죠. 발바닥을 패서 두드려 팬 거는 이 용천을 자극을 해서 쉽게 말하면 첫날 밤 좀 힘있게 잘 치르라고 그런 어떤 그 속설적인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천은 신장, 콩팥, 생식기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완정문. 이완은 여기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여기 숨골이 갖고 이렇게 아주 영화들 보면 이렇게 팔딱팔딱 이렇게 뛰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딱팔딱 해요. 여기 정수리 한 가운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팔딱팔딱 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들 보면 아직 다쳐지질 않아가지고 거기가 펄떡펄떡 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다. 거기서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이라는 것은 여기 요 이마의 한 중앙 이 정중앙에서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하늘이 어디냐. 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의미를 그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도 하늘지만 우리 몸에서 하늘은 이게 설문에 보면 천은 전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이라는 것은 이마 정수리를 말합니다. 이마 정수리를 말해요.
이게 하늘이라는 것이 저 위에 있는 것도 하늘이지만 요 이마 그 다음에 요 정수리 이 부분을 전야 이게 이마전자 정수리 정자예요. 그래서 전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다. 이게 설문에서나 옛날 옥편이나 자전에 보면 하늘의 의미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뚫어서 여기 위에 정수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뚫어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상단전이다. 상단전. 거기가 천궁이다. 내 몸의 천궁. 거기가 천궁입니다. 원래의 내가 아까 내가 뭐 없으면 뭐 세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의 내가 있는 자리가 원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라. 3일신고에 자성무자 강제인에 여기 그 자리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다 잃어버리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다 숨어버렸다. 하단전 밑으로 완전 육장소문이라고 해서 그 방광 뒤에 거기 숨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그래서 그냥 아주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이 보내는 것이다. 이 전이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예?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것을 여기 있던 참나 내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본자리로 가는 거 일이 보내는 거 요 상단전에 보내는 거 그것이 그 조천이다. 그런 얘기. 조천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6군데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이 나온 사람은 뭐냐 완전 이마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냥 뚜껑이 열린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휘몰아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바람이 세 가지고요. 이 종이가 흔들리는 거 한번 이렇게 대본 사람도 있고 그래. 장풍.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일반 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것을 8군데 바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육화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화자가 이게 필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한자네요. 예? 굉장히 어려운 한. 그렇죠. 이게 그 원래 화자예요. 이게 원래 화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전에 옥편에 맨 끝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옛날 옥편 찾아보면 이게 맨 끝에 나오는 글자예요. 이게 필이 약자 획수가 17획이에요. 그래서 용용자가 16획이고 필이 약자가 17획인데 이 17획에 가면 이게 필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의 형상을 본뜬 글자가 이 필이 약자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화자를 붙여서 이게 소리 이게 소리를 뜻하는 거죠. 그 글자의 음을 뜻하는 걸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옥편이나 자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류소리 고르게 할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류소리 고르게 할 화. 그러니까 화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류소리 고르게 할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돼서 악기를 뭐 이렇게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한다든가 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 어우러진다 했을 때 그 글자가 원래 이 화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군데 바람을 낸다는 것은 우리 온 몸을 고르게 어울리도록 정말 그 화기를 오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 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이게 제가 그 풍류도에 의해서
올려놨지만 머리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정말로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처음 영주 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바람도 안 나고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승진을 한 거야. 내가 아니 이렇게 공부하러 가서 내가 이걸 못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겨울인데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앉아가지고 수건 옆에 갖다 놓고 그냥 하루 1시간씩 밤에 그냥 막 소리는 크게 못 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어요. 훔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엄청 덥죠. 더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났을까 할 때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자꾸 이상하게 우산을 썼는데 내 머리가 젖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산이 어디 빵꾸가 났나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고 아무래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속으로 이게 비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물이 쏟아진다. 어떤 사람은 이 바켓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붓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아니 실제로 물이 떨어지는지. 실제로도 좀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지는 그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켓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약하게 그냥 이슬비 흘러내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얘기죠. 세례인데 교회나 성당에서는 이거 공부해서 원래 자기 몸을 씻어내고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이 목사나 또 저 신부들이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그 머리 위에 물을 붓고 뭐 저 만나를 하나 주고 뭐 그렇게 하죠. 정말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몸 내부의 자율검, 자율침이 일어난다. 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실제로 한의사한테 침 맞는 것처럼, 친구사한테 침 맞는 것처럼 그 혈자리, 분명한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근데 엄청 아파요. 그 누가 놓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내 몸 속에서 놓는 거죠. 근데 놓는데 정말로 그 겉으로 이렇게 피부를 보면 그 침논 자국이 생겨요. 또 침논 자국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맞았는데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침을 맞으면 아팠던 부위가 싹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혔던 부위가 확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천검이다. 용천검. 우리가 한웅철왕이 풍배우사원사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삼인이 거울과 칼과 방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이다. 칼이라는 건 파사현정, 삿된 것을 쳐내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파사현정인데, 그래서 이 칼로 쳐버리는 거죠. 칼로 내 몸에 삿된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넘겨서 심박과 내분비 기능이 살아난다. 이 내 심장의 기운이 무구공기를 쌓아서 그 기화된 그 기운이 심장 동방결절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처음에는 울울하고 먹먹하게 있다가 나중에 그게 팍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엄청나게 심박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호르몬 분비, 그동안에 잘 안 됐던 갑상선, 이제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 분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음양 교구가 수시로 일어난다. 자음양 교구는 스스로 우리가 마고 부도지에 보면 마고가 자웅 독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신선이나 부처는 성별이 없습니다.
남자 부처 여자 부처라는 말이 없어요. 신선도 마찬가지. 그냥 신선이면 신선이지 남자 신선 여자 신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 구별이 그런 기능이 없어진다.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로 자음양 그러니까 그 음과 양이 있어서 그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교구 쉽게 말해서 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훨씬 많게 이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는데 무슨 뭐 다른 이성이 그리워지거나 뭐 그러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그 동상이 발견이 됐다고 옛날에 저기 해서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태조 왕건의 그 전신상 이렇게 해서 그 동상 앉아 있는 상인데 그 태조 왕건의 고추가 요만한 거 그래요. 없어. 거의 없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고추가 요만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대 저기가 태조 왕건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저기 돼서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저 파주에 가면 있잖아요. 고려박물관인가 뭐 저기 가면 거기 가면 왕건 저기 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고추가 이만해요. 이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뭐 저기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는 엄청 많아졌어요. 네? 왕건의 자손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 이렇게 부처가 됐다. 상징적.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했다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쭉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정문에서 흰 구름이 무섭게 피어 나온다. 여기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구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그 색깔이 좀 진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한 먹구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맑아집니다. 구름이 이제 하얀 형태로 이렇게 그 구름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까맣고 하얀 게? 이제 그냥 느낌으로 시원하다. 뭐. 아니 이게 구름이 이렇게 피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기 있으면 이 구름이 피어 나와요. 이렇게 퐁퐁 이것도 퐁퐁퐁퐁. 그것을 이제 많은 옛날에 이 도가 책에서는 뭐 천화낙비다. 그러니까 하늘의 꽃이 떨어져서 흩날린다. 뭐 천화낙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화가 떨어진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건가요? 예? 본인의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예. 다른 사람 눈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내면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게 그 환웅천왕이 풍백 우사 온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풍백 우사 온사 새 신장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풍백 이게 바람이 나오고 아까 그 물이 쏟아지고 비 오는 거잖아요. 우사 이렇게 운사 여기는 그 구름이 피고 이것이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다 공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문에서 흰 구름이 무슨 이게 나오면은 이제 거의 신선 이제 다 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월체를 이루어 정문이 투명하다. 이게 이제 이 이마가 이렇게 그 굽이 돌면서 파파파파파 이게 돌아서 빵 하고 이렇게 뚫립니다. 뚫리면은 이 온 세상이 이게 다 눈 감고 보는 거예요. 이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확 열려가지고 완전 그 달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달 자체가. 그 달은 얼마나 투명한지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투명하고 밝고 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 투명해요. 이게 달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 투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을 이루는 단계다.
욕심통.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뭐든지 지금 우리 김준범 국장님의 아내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활동 사진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 통화,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보여버린다 이거죠. CCTV에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 월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자체가 천지고 하늘 우주기 때문에 바람 우리 몸에 천지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구름도 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 없으면은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체 이 달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이 빛나는 것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이라는 것은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루려면 다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가 있는데 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완전히 뚫려가지고 해가 뜹니다. 해가 떠요.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뜨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원래 저 변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서 그 해로부터 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운이 그냥 내 몸이 그냥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흔들흔들 할 정도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를 이게 열렸는데 쉽게 말하면 엄청난 기운과 밝은 그래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는 없는데 그 해가 하나인데 꼭 내가 느끼기에는 세 개처럼 보이더라고. 세 개처럼. 근데 그게 해 안에 3조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본마음이 신령신대 본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계들이 내 심장에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가 내린다는 거는 이제 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너는 이제 입장권과 같습니다. 입장권. 너 하늘로 와라. 하는 입장권과 같고 그 다음에 본마음이 천궁으로 조천한다. 이제 맨 마지막에 변영석 원장님은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대력 이 힘과 기운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의식을 딱 해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했던데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급전직하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욕심을 내 가지고 안 됐다. 이거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걸 2번이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변영석님 체험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 또 올라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원래 천궁이라는 건 내 상단전이 천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생각 안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풍류도의 효과라는 건 요즘 표현으로 쉽게 표현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뒤에 뭐 마음이 선해지고 뭐 집중력이 강해지고 순환기 계통과 내분기 계통, 소화기 계통 등이 좋아지고 스태미나가 좋아지고 피부와 모발이 윤택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말로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들은 캐나다 갔을 때 인디언들한테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참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참나가 돼서 천궁으로 본자리로 가게 되면 모든 고통과 업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참 자연이 된다. 위대한 성자가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가람 사람 수행 풍류도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청춘으로 생화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저는 3H라고 헬스, 그다음에 해피니스, 그다음에 하모니 해서 3H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건 3H는 그게 아니고 환인한웅 한검이야. 환인한웅 한검이야. 또 그 말도 맞더라고요. H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어떤 그 본능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계 동창정도 될 겁니다. 자, 저기 해서 그 풍리도 수련학과는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